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항준입니다. 오늘 제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큰 행운이 있고 큰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첫 번째 주제는 만병의 근원인 인슐린 저항 증후군. 인슐린 저항 증후군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슐린 저항 증후군이 뭔지를 이해하고 이 저항 증후군이 사실은 우리 몸의 지방 세포에서 온다는 거. 여러분들 지방이 뭔지는 다 아시죠? 이 지방이 참 요즘 문제가 많죠. 특히 이제 미용적인 측면에서 여성들은 이제 지방이 이쁘지 않게 모여 있을 때 막 피부방에도 가고 피부과에도 가고 하여튼 지방 때문에 문제입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만, 또 요즘 뭐 지방간이라는 말씀도 들어보셨죠? 이 모든 것이 다 인슐린 저항 증후군하고 연관이 돼 있고요. 또 대표적인 질환으로 타입 2 제2형 당뇨병 같은 경우도 바로 인슐린 저항 증후군 때문에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인슐린 증후군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자,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왜 늙게 되는 것일까? 왜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활력을 잃어가고 점점 우리 몸이 쇠하게 되는 것일까? 왜 우리 인간은 120년 이상을 살 수 없을까? 많은 과학자들이 노화의 원인을 찾으려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선충에서 인슐린 신호 전달을 약간만 바꿔주게 되면 선충의 수명이 4배에서 5배까지 연장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따라서 인슐린 저항, 즉 인슐린 신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질환은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명, 우리의 노화 문제에 아주 깊은 비밀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 증후군은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문헌 조사를 해보면 거기에 대해서 정의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슐린 저항 증후군은 우리 몸이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 몸이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을 잃어버리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항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인슐린은 우리 췌장에서 만드는 호르몬이죠. 밥을 먹어서 당분이 들어오면은 우리 췌장에서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이제 밥을 통해 들어온 그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그러한 호르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잘못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 때 인슐린에 대한 저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 몸에서 인슐린은 만들어지지만 말주 조직이 인슐린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췌장은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을 만들어야 됩니다. 똑같이 혈당이 100이지만 A라는 사람은 인슐린 5 정도만 있어도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이 B라는 사람은 똑같은 혈당을 유지하는데 이 사람은 인슐린을 40까지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혈당만 가지고 이 사람이 인슐린 저항이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당뇨 환자들은 혈당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병으로 진단을 하지만 그 전에 인슐린 저항 증후군이 오랫동안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인슐린 저항 증후군이 비단 당뇨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 그다음에 비만, 또 지방이 이쁘지 않은 거 있죠. 왜 어떤 특히 여성들 보면은 허벅지에 이렇게 지방이 있는데 막 우들두들해. 뭐 그래서 피부과 가서 뭐 써마지 같은 거 뭐 고주파 치료니 그래서 그거 녹이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주변에 이 사람들도 전형적인 인슐린 저항 증후군이라 볼 수 있고 미래에 당뇨가 걸릴 가능성이 크죠. 인슐린 저항 증후군은 이런 미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활력, 우리의 노화 과정, 우리의 수명, 그리고 미래에 내가 당뇨에 걸리게 될지, 심장병에 걸리게 될지,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리게 될지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전입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허리 둘레가 40인치 이상인 경우, 여자는 38인치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을 쟀을 때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인 경우, 이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인슐린 저항 증후군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피검사를 하지 않고도 우리가 인슐린 저항 증후군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들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피부에 그 태그라는 거 아십니까? 쥐젖이라고 그러죠. 막 겨드랑이 같은데 꼭 무슨 고무줄 같이, 사마귀 같이, 뭐 뾰록지 같은 게 나오죠. 막 잡아당겨서 떼고 싶지만 떼지지 않는 그런 거. 그것도 바로 인슐린 저항 증후군의 아주 중요한 사인입니다. 이 태그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인슐린 저항 증후군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했는데 중성지방이 높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이 사람도 인슐린 저항 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어떤 사람은 혈당을 재보면 이건 당뇨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야. 당뇨는 이제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인 경우를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110, 105.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뇨는 아니지만 당뇨 조심하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이 사람도 인슐린 저항 증후군 환자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지방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초음파를 했더니 간이 부어 있고 또 간 수치에서 이제 ALT 같은 게 높아져 있는 경우, 이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인슐린 저항 증후군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슐린 저항 증후군이 왜 생기는가? 문제는 이 지방 세포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방 세포가 항상 이런 염증 유발 물질을 만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 세포가, 건강한 지방 세포는 이런 걸 만들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고 지나치게 많은 열량을 섭취하게 되면 지방에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지방 조직의 주 기능이 뭐죠? 잉여 에너지를 중성지방으로 전환해서 그거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굶을 때 그거를 분해해서 이제 지방산을 꺼내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세포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남아도는 에너지를 장기 비축하는, 즉 중성지방을 저장하는 세포라고 볼 수 있는데, 지방세포 안에 점점점 지방이 많이 축적이 돼서 지방세포가 점점 커지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지방이 많이 쌓여있는 그 자체가, 왜냐면 지방이라는 걸 잘 보면요, 여러분, 인지질은요 산화하기가 아주 쉽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 안에 기름이 많을수록 세포는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즉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방세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제 인슐린에 상대하지 말자. 야, 인슐린이 자꾸 우리 보고 그 혈당을 받아들여서 지방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방이 없어. 우리가 인슐린의 신호에 이제 무시해야겠다 할 때 뭘 만드냐면은 TNF 알파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이죠. 사이토카인이 뭐냐면 백혈구들이 만드는, 백혈구 아시죠 여러분? 몸에 병균이 들어왔을 때 싸우는 게 백혈구 아닙니까? 염증을 일으키는 주 세포가 뭐죠? 그것도 백혈구죠. 이 백혈구를 조절하는 물질이 바로 사이토카인, 쉽게 말해서 단백질인데요.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 단백질인데, 이 지방세포가 면역세포하고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고, 이 지방세포에서도 다른 백혈구에서 만드는 그러한 사이토카인, 염증을 조절하는,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는 그런 물질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대표적인 물질이 TNF 알파라는 게 있어요. 이 물질은 그 쥐에서 발생한 파이브로살코마, 섬유 육종을 죽이는, 그러니까 매크로페이지 대식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이제 무기죠. 그런 단백질이라는 것인데, 이게 바로 우리 지방세포에서도 만들어진다는 거고, 이게 암세포만 죽일 뿐만 아니라 염증을 유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자고, 얘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인슐린의 작용을 블로킹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지방세포에 지방이 많이 쌓일수록 이 TNF 알파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비만인 사람들은요, 사실은 만성 염증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염증의 정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무슨 우리가 뭐 스트랩스로해서 걸린다든가 아니면 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막 열나고 이렇게 심하지 않은 것 뿐이지, 사실은 그들의 몸은 만성 염증 상태에 있어서 비만인 사람들의 피를 빼가지고 CRP라는 게 있어요. CRP, C-리액티브 프로틴의 약자인데, 이 CRP를 재보면 이게 염증 마커거든요. 이게 약간 올라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왜 올라가 있죠? 바로 지방세포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TNF 알파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포가 이제 TNF 알파를 만들면 몸이 만성 염증 상태가 돼요. 그러나 그 염증이 정도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열도 안 나죠. 아무런 증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점점점 인슐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췌장은 어떻게 되죠? 똑같은 밥 한 공기 먹었는데 인슐린 저항 있는 사람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3배, 4배, 5배까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가 췌장이 지쳐서 힘들어질 때, 인슐린을 더 이상 저항을 극복할 만큼 만들지 못할 때, 그때 혈당이 올라가게 돼요. 그때 바로 이제 의사들이 당뇨라고 진단을 하는데, 그 과정이 사실은 당뇨 걸리기 5년, 10년 전부터 오랫동안 진행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췌장이 약한 사람들은 당뇨에 빨리 걸릴 것이고, 췌장이 센 사람들은 그게 비만으로 나타나요. 당뇨는 안 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슐린 저항 증후군의 주범이 바로 지방세포에 있고, 지방세포에서 만드는 염증 유발 물질 TNF 알파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아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살이 쪘죠. 그래서 지방세포에 지방이 너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이 지방세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염증을 유발하는 이 TNF 알파를 적게 만들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밖에 없죠.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우리 몸의 체중을 감량하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단순히 다이어트라고 하면은 이제 너무 막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돈 안 들이고 이 염증 물질을 막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게 최근에 밝혀졌죠.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특정한 어떤 음식을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돈이 하나도 들지가 않습니다. 돈 안 들이고 이 염증
유발 물질을 줄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근육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요, 우리 몸을 노화시키는 물질도 만들고 우리 몸을 당뇨병 걸리게 하는 물질도 만들고 또 반대로 우리를 젊게 만들고 우리를 오래 살게 만들고 우리를 그러한 당뇨병에 안 걸리게 해주는 물질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게 균형이죠. 좋은 것과 나쁜 게 우리 몸에서 다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단백질은 많이 만들고 우리를 건강하지 않게 만들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단백질을 적게 만들게. 그래서 이 밸런스가 이렇게 되면은 누구나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번 시간에 제가 인슐린 저항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식이요법 없이 바로 인슐린 저항 떨어뜨리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